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로트 스토리 유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생, 화류 세계가 유행가로 환생하거나 그 세계가 모티브가 되어서 만들어진 노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생과 작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그 생각이 답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답입니다. 기생. 우리 한국 대중가요 100년사에서 기생, 화류계의 노래는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노래 세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930년대 후반에 불려진 홍도야 오지마라, 김영춘 선생의 노래였지요. 6.25 전쟁이 끝난 그 시점 또는 그 이어지는 지점에 불려졌던, 여러분 양공주라는 말 기억이 나죠? 에레나가 된 순이. 이 노래 한정무 선생이 불렀는데요, 안다성 선생이 리메이크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불렀던 노래 여러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1990년대 전통가요가 부활되면서 사실은 역사 속의 인물이 유행가의 모티브로, 소재로 많이 들어옵니다. 장록수가 그 노래의 대표적이고요. 황진이가 그 위에, 장록수 위에 덧칠 물감을 칠한 노래죠. 유행가가 오색 색깔을 입게 되고 오선지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시대의 노래가 대표적으로 박상철이 불렀던 황진입니다. 오늘은 이 세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우선 기생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부터 있었습니다. 고려시대를 거쳐서 조선까지 오게 되죠. 이 기생제도가 사실은 1909년을 전후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강제 병합하기 이전에 1905년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 설치했던 조선 통감부, 이 을사오적과 관련되는 조약이었잖아요. 국방권과 외교권을 빼앗아 가버린 을사늑약, 그 이후에 조선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오고 조선의 정부를 잠식시켜왔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그들이 주도해서 사실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대 경술국치를 통해서 한일 강제 병합이 되고 나서 1914년을 전후해서 전국의 관기,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그 보조 임무를 했던 그 기생들이 서울로 모여와서 기생조합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다동조합, 한성조합, 이런 것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요. 이때 권번이라고 합니다. 권번이라고 해서 일본 말에서 파생되어 오거나 또는 생겨난 말로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생들이 모여서 실제 기적을, 기생의 호적을 올리고, 기적이죠. 기적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생을 양성하기 위해서 1926년에 3년째 평양 기생학교가 생깁니다. 이것이 해방광복 이전까지 쭉 이어져 오게 되죠. 1940년을 전후해서 서울에는 여러 개의 기생조합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었던 기생들 숫자만 2, 3천 명이 되었다고 하니요. 참 가슴 먹먹하고 서글픈 민족의 주름진 역사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형식적인 외교 문서라는 강제적인 절차에 의해서 내 나라에 살면서도 내 이름을 쓰지 못하고 우리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서글픈 민족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대의 대표적인 상황이 바로 35년간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런 노래를, 이 시기를 대변하는 민족 저항곡 또는 6.25 전쟁 때 그 피피하고 서글프고 아픈 상처를
아물고 스스로 치유해 가야 됐던 시절의 노래. 또 한국은 실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건국된 이후에 4, 50년이 흘러가는 시점에서 전통가요로 부활했던 그 시기에 역사 속의 인물이 유행가의 모티브가 된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홍도야 우지 마라, 에레나가 된 순이, 황진이, 이 세 곡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할 노래입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은 개량 한복을 입었습니다. 이 노래를 해설하는데 여러분들과 소통의 공감대, 공명의 장이 형성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노래 세 곡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노래는 홍도야 우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팔고 사는 꽃바람 속에,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젓가락 장단에 가락과 가사가 걸치면서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자들에 대해서 민족 저항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1936년과 7년, 8년, 9년을 이어가면서 우리 민족의 가슴에 통한을 대변해준 곡조입니다. 원래 이 노래는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라는 영화 악극이라고 할 수 있죠. 악극의 주제가였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가슴을 더 많이 후벼파고 민족 저항이라는 내부 결속적인 공감대를 더욱 견고하게 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1936년 7월 동양극장에서 먼저 상영이 됐어요.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이어서 재공연이 되면서 1938년 9년으로 이어져 갑니다. 대사가 참 슬픕니다. 대사를 제가 한번 여러분 낭송해 보겠습니다. 머지않는 날 구한국 개화시대에 철수라는 대학생과 순이라는 여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없어서 제대로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동생 순이는 홍도라고 이름을 바꾸고 화류계 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서 오빠의 학비를 대게 되죠. 이 홍순이는 홍도라고 이름을 바꾸고 노래와 웃음을 팔게 되는 겁니다. 그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그 시절의 현재입니다. 자, 홍도는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오빠가 순경이 됩니다. 그래서 홍도는 화류계에서 나와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시어머니가 홍도의 그 순이의 과거 화류 생활을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픈 과거, 상처난 딱지에 이 꼬투리를 집어 뜯으면서 홍도는 사실은 본의 아니게 시어머니에게 부엌칼을 이렇게 휘두르는 그러한 불찰을 행하게 되지요. 이에 경찰에 신고가 되고 경찰이 와서 홍도의 손목에 수갑을 채웁니다. 이 홍도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그 순사 그 사람은 바로 홍도가 화류계 생활하면서 공부를 시켰던 친오빠였습니다. 이 오빠가 손목에 수갑을 채우면서 구름에 쌓인 달을 그는 보았지. 구름은 세상이요 너는 달빛. 이렇게 하는 슬픈 서정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이 노래가 바로 한 곡조만 하더라도 35년간 일본 제국주의에게 식민 통치를 받았던 우리 민족의
저항과 한과 일상의 서러움이 매달려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 홍도는 순위에서 악군 화육에 이릅니다. 이 홍도가 우리들의 어머니의 어머니고 우리들의 누이의 누이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홍도야 오지 마라. 사랑에 쏟고 돈에 울고. 이 절창을 김영춘 선생님의 목소리로 여러분 다시 음미해 보겠습니다. 유행가를 꼭꼭 씹으면, 유행가를 자세하게 해부해 보면은 우리의 선조들의 한과 서름과 기쁨이 다 완료된 상태, 완료된 슬픔, 정지된 슬픔, 성화된 기쁨, 미래를 바라보는 무지개 꽃 같은 그런 노래들로 음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도야 오지 마라. 같이 들어보시죠. 사랑을 팔고서든 꽃바람 속에 너 혼자 지키려든 순정의 등불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난 내게 나날길 너는 지켜라. 여러분, 다음 곡은 에레나가 된 술입니다. 1953년을 전후해서 한정부 선생이 부르고 1959년을 전후해서 안다성 선생이 리메이크한 노래입니다. 에레나가 된 순이. 여러분, 순이는 왜 에레나가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해방 광복 이전에는 희생이라고 있습니다. 6.25 전쟁을 거치면서는 이 희생들은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양공주 또는 참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은 그 당시에 쓰였던 언어입니다. 양갈보, 양색시, 유엔마랑, 깃발이, 주스글 이런 용어로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서글픕니까? 그 시대가 낳은 언어 비속어들입니다. 그러지만 이 언어고 비속어라고 해서 그 시대가 물속으로 잠겨들거나 기록이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거나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이 노래가 불려진 1953년, 여러분, 양공주라는 말로 대변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광복을 우리 민족의 힘이 연결된 뒷받침이 되었습니다만은 사실상 국제관계의 역학구도 속에서 서글픈 광복을 맞이합니다. 서글픈 환희를 맞이합니다. 이때 이후에 3년 정도 미군정 통치를 합니다. 여러분, 미군정 기간 하지중장이 사령관이었습니다. 미 24군단장. 여러분, 이 하지중장 예하에 3개 사단이 와 있었습니다. 병력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1945년 해방 광복이 8월 15일 되지만은 9월 초순에
하지 중장이 인천바다를 통해서 최초의 2천여 명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에 들어와서 1945년 9월 9일 오전에 조선총독부 2층 회의실에서 하지 중장이 아베 조선총독으로부터 한국 서명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미군정이 실시가 됩니다. 그때에 온 미군들은 최초의 2천여 명에서 10월 중순까지 무려 우리나라에 10만에서 17만여 명까지 오게 됩니다. 이들은 중대급 부대로 해서 300여곳에 우리나라에 주둔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269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방자치단체 하나마다 중대 또는 대대급 규모의 군정 통치를 위한 미군 병력이 와 있었습니다. 이들이 3년간 지내옵니다.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2년 뒤에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때에 6.25 전쟁이 발발되었을 당시에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21개 나라의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3년간 파병돼 와 있습니다. 5개 나라의 의료 지원국이 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이듬해 1954년부터 당시 수독입니다. 독일의 의료진도 옵니다. 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려 3년 이상 생활을 합니다. 물론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삶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은 군인과 군속들이, 경찰들이 하고 국민들은 피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6.25 전쟁을 통해서 무려 17만여 명의 우리 국군이 전사, 순직, 실종됐습니다. 유엔군도 5만여 명이 전사, 실종됐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생겨나는 이산가족이 1000만 명입니다. 미망인은 사실은 과부잖아요. 이분들이 20만 명 정도가 생겨납니다. 10만 명 정도의 고아가 나타납니다. 이때 남아있던 미망인들 또는 아직도 사회생활을 위한 직장과 생활이 정착되지 않는 또는 많은 여성분들,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많이 전쟁터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그래도 사회에 남성 여성 비해서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가정을 꾸려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참 서글픈 우리의 잊혀지지 않는 완료된 슬픔으로 남아있는 그 시기입니다. 이때에 많은 여성들이 생계의 수단으로 화류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그냥 무작정 이렇다 저렇다 자신의 생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의 삶의 현실이었고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순위가 그 대표적인 거죠. 에레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화류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밤 극장 앞에서 그 역전 캬바레에서 보았다는 그 소문이 들리는 순이, 수규불 등잔 밑에서 밤을 새면서 실패를 감던 순이가 수를 따르는 시중을 들고 있는 겁니다. 시대는 완전히 봉건적 시대 또는 일상적 삶에서 화류적 삶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름까지 에레나로 달라진 순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도 어느 파티에서 춤을 추고 있겠지라는 이 서정이 바로 이 노래의 노랫말입니다. 자, 오프닝 대사는 더 슬픕니다. 전쟁의 뒤안길에 비극도 많았지. 이런 눈물겨운 해후도 있었단다. 헬로우, 헬로우, 하이, 하이. 순이야, 나를 몰라보겠어. 순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순이는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 잘못 봤지 비.
나는 순위가 아니라 에레나가 아이 같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위의 혈육이, 순위의 연인이 순위를 찾아갔을 때 순위는 이미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에레나가 되어 있었죠. 여러분 참 슬픕니다. 완료된 슬픔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미래의 찬란한 대한민국으로 승화시켜 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풍겨줬던 노래가 바로 이 에레나가 된 순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레나가 된 순위, 안다성 선생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6.25 전쟁 이후에 옛날에는 기생, 작부에서 이제는 화류계의 사람으로 에레나가 된 그 우리들의 누이의 삶을 가슴 저린 마음으로 공감해 보시죠. 안다성 선생님의 에레나가 된 순위입니다. 그날 밤 극장 앞에서 그 역전 결의에서 보았다는 그 소문이 들리는 순이 석유불 등잔 밑에 밤을 새면서 실패 감던 순이가 다홍치마 순이가 이름조차 에레나로 달라진 순이 오늘 밤도 파티에서 춤을 추더라. 여러분 이번 곡은 황진이입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 박상철이 불렀어요. 박상철 가수가 황진이를 부를 당시는 1990년대 전통가요 부활이 된 이후에 10여 년이 흘러간 시기입니다. 전통가요 부활이 되면서 옛날 역사 속의 인물이 유행가의 주인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장덕수, 황진이 이런 노래가 주요 곡목입니다. 1954년도 6.25 전쟁 끝난 이후에 김용만 선생이 부르던 남원의 애수, 춘향전이 모티브가 되었었거든요. 이것이 40년의 세월, 50년의 세월 뒤에 다시 역사 속의 인물을 불러내는 겁니다. 황진이는요, 1506년부터 조선 11대 임금을 한 중종시대의 기생입니다. 황진사와 어머니 맹인 사이에 태어난 기생의 딸이죠. 그 시절에는 아버지가 양반이더라도 어머니가 모계가 천민이면 자식은 천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진현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황진이의 원래 이름은 진랑이었다고 합니다. 또 불려진 게 명월이라고 불려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1910년대를 전후해서 조선 황실에서 나온 조리사, 황실 종사원이 우리나라의 최초로 오픈한 룸사롱이 명월관입니다. 지금 동아일보 본사가 있는 그 근방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주 손님이 많은 호황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점을 냈던 곳이 인사동에 있던 태화관입니다. 이 태화관에서는 1919년 3월 1일 날 우리 민족 대표 34명 중에서 29명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행가는 품어내지 못할 사연이 없어요. 역사 속의 인물도, 역사 속의 상황도, 민족의 환희도, 민족의 애환도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개인적인 상황도, 사랑도, 이별도, 낭만도 다 풀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황진이를 풀어보면은 그 시절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황진이는 송도 3절이잖아요. 황진이, 서화담, 박연폭포 이런 분들. 서화담 서경덕을 찾아가서 흠모하는 마음을 고백했다가 그분이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서화담의 제자가 됩니다. 이 서화담의 제자가 되어서 서화담이 돌아가실 때에 황진이에게 남긴 유언을 노래로 만든 것이 1956년도에 잘 이끌어라 황진이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박상철이 부른 이 황진이는 1956년도에 불렀던 잘 이끌어라 황진이의 동생 노래라고 해도 됩니다. 자, 벽계수, 서경덕 이런 분들과 일화가 너무 많죠. 그 일화 중에 하나가 벽계수. 청살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하라. 이렇게 읊으니까 벽계수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획 발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명월이는 벽계수는 당신은 명선비가 아니고 풍류랑이구나 하면서 돌아가 버립니다. 자, 소세양과 30일을 살고 헤어질 때 지어진 노래가 소양별곡입니다. 송별소양곡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래는 이렇습니다. 달 밝은 밤이면 그대는 무슨 생각하시나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가사 노랫말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선희가 불렸던 알고 싶어요라는 노래의 모티브가 바로 이 소세양에게 지어준 황진이의 시입니다. 여러분, 유행가, 트로트, 정말 묘미가 있죠. 유행가, 트로트는 산미 스토리텔링이 돼야 됩니다. 재미, 흥미, 의미 이렇게 됐을 때 100년, 1000년을 흘러갑니다. 요즘 트롯이 열풍입니다. 가끔 아쉬울 때가 있어요. 재미와 흥미 위주로 무대장치, 연출, 기획, 안무, 율동, 음향, 통신, 조명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을 환각 상태 또는 황홀하게 만들어주죠. 재미, 흥미는 너무너무 넘쳐납니다. 그런데 조금 의미적인 것, 노래가 탄생된 그 시점의 시대 상황과 대중들의 삶을 또는 나라의 역사적 상황을 조금 더 가미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산미 스토리텔링, 재미, 흥미, 의미 이런 관점으로 유행가와 트로트를 여러분 음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황진이 노래를 박상철의 목청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들으면서 황진이의 유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진이는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나는 묘수 선녀, 시와 음악과 문학과 가무를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묻 남성들이 나를 흠모하거나 나한테 빠져서 기형적인 약간 일탈된 생활을 했다는 경고를 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나 같은 이 희생을 흠모해서 희생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관에 넣지 말고 송도, 개성이죠. 송도 외곽에 있는 강변가에 나를 시신으로 그냥 버려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황신이는 지금 개성 송악산 우편에 무덤이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무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황진이 유언을 생각해 보면 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황진이 여러분 같이 음료하면서 조선 중종 시대로 여러분 같이 가보시죠. 황진이를 듣겠습니다.
돌아간다. 황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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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이면 간다. 너를 두고 간다. 황진이 너를 두고 이제 떠나면 언제 또 올까.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벚꽃이가 올 텐데 그리워서 어떻게 살까. 능수보들 늘어지고 소나기 내리면 보고파서 어떻게 살까. 그래도 가야지. 너를 위해 가야지. 황진이 너를 위해 내가 사랑한 나의 황진이.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여러분, 오늘 기생 화류 노래를 여러분 설명해 드렸습니다. 홍도야 우지 마라. 에레나가 된 순이 황진이 여러분 가슴 속에 어떻게 울려되었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술과 관련된 노래를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